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 인공지능 메모리칩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납품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로부터 HBM 물량을 대부분 공급받고 있지만 삼성전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HBM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사를 이끈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경영 능력을 두고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죠. 과연 이번 이슈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오늘 이슈 레이더는 삼성전자 HBM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하나만 잡아가지고 오늘 갈 예정이고요. 두 분 도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하고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 이사님한테 좀 첫 질문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뭔가 삼성전자의 숨통이 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패스트트랙 엔비디아 관련해 나온 부분. 젠슨항 CEO 얘기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빨리 납품을 받도록 패스트트랙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그 퀄 테스트 자체를 조금 더 빨리 진행을 시키라는 건지 그러네요. 그 부분들이 아직은 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지금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전 삼성전자 입장에서 HBM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있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HBM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삼성전자 지금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HBM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하이닉스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작년 기준에서 HBM 매출이 한 4조 원 정도 됐어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하이닉스가 밝히기를 20조까지 한번 늘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이제 4분기까지 HBM 매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집계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10조 원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한 분기 매출이 70조 원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엔비디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렇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보통 대표적인 AP가 이제 엑시노스, 삼성전자 자체 AP죠. 엑시노스는 이제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있는데 과거에 그 퀄컴 스냅드래곤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했을 때 발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설계도와 똑같은 아키텍처를 갖고 TSMC에서 그대로 생산을 했는데 거기는 괜찮고 발열 문제가 싹 잡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삼성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파운드리에 지금 고객사로 등록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HBM4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혼자서 이 HBM의 생태계를 더 규모를 확장시키는 건 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 아직까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기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AMD나 아니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이런 데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이 AI 칩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경제 규모를 이제 키웠을 때 사실 HBM 시장도 커지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 자체만 갖고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어떤 HBM 시장 마켓 시어를 좀 약간 침투율을 어느 정도 갖고 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박 이사님은 신중하게 보신다는 입장이신 거고 곽유정 파트너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가장 좀 기다려왔었던 이벤트 자체가 사실 이 HBM 통과에 대한 부분이 3분기부터 들어왔었다가 3분기 결국에는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번지면서 실적 발표 역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투심 자체에 지금 굉장히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통과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좀 그래도 지금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긍정적인 주가상에 그러니까 투자 심리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긍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사실 레거시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보다는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들어온 이슈에 대해
대해서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기다려 왔었던 네. 이제 드디어 이벤트가 나왔다라는 점에 일단 초점을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박 기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는 HBM은 사실은 조금 지엽적인 거고 오히려 이 파운드리가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고 곽 파트너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 또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두 분이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인데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이제 역할이라는 거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미치는 영향 부분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큰 틀에서 본다고. 저는 일단 엔비디아만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지금 캐파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반도체에서 얘기할 때 풀부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풀부킹 상태예요. 그러니까 캐파가 다 찼다 이거잖아요. 다 차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앞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도 내년까지 완판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엔비디아 자체의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은 이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HBM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현재 시장을 봤을 때 TSMC가 이제 미국 애리조나에 그 반도체 공장 지어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 TSMC가 그쪽에 파운드리는 짓고 패키징 공장은 안 지었어요. 예. 패키징 공장을 안 지어서 미국 쪽에서 어떤 그 보조금 갖고 이 패키징 공장을 짓냐 안 짓냐가 이제 주다리를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TSMC도 왜 TSMC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패키징은 대만으로 갖고 와서 다시 갖고 오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패키징은 우리만 할 수 있고 어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이제 패키징 공장을 안 지었었는데 최근에 10월 달에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면은 패키징 공장을 거기다 그 설비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HBM의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HBM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가장 최근에 나온 최신 제품 블랙웰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정상화가 좀 약간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 관련돼서 하나만 좀 더 우리 곽 파트너한테 여쭤보면은 지난번에 근데 젠슨왕이 엔비디아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네. 삼성전자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사실 그래서 돌았던 것 같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언급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네. 뭐 젠스왕 CEO가 빼먹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 실적 컨퍼런스 콜 했을 때 4분기에는 이제 HBM3 매출 비중이 50%까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함으로써 이미 양산과 판매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식의 이거 뭐 투자자들 달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패스트트랙 지금 통과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그 젠스당 CEO의 입에서 말한 것보다는 삼성전자 쪽에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말한 부분이 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유효하게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HBM에 대한 수요가 물론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예. AI 칩이 뭐 AMD나 다른 곳들에서도 지금 AI 칩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HBM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다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결정적인 지금 좀 차이라고 한다면은 수율 자체에 대한 문제가 사실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 지금 3 같은 경우에도 수율이 지금 80% 정도가 양품 비율이 80% 정도 이상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해서 지금까지 퀄 테스트 통과가 되지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그 기술력 자체가 조금 이제 차이가 네.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3를 만들 때 비전도성 필름을 사이사이에 네. 넣어서 녹이는 방식이거든요. 예, 이게 예. 단수가 높아질수록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율에 대한 부분, 기술력보다 수율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해서 네, 네, 네.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물론 이제 HBM3 수율이 조금 이제 못 미치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향후에 지금 HBM4도 지금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 이 HBM4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사실 더 중요해서 이건 이제 SK 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염두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올해 아마 느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TSMC와 손을 이제 잡으면서 이 HBM4에서 1층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베이스 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베이스 다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TSMC 쪽에 과감하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단은 4분기부터는 HBM3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 반영이 이제 서서히 조금 점진적으로 앞으로 향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내년에 이제 승부수는 그렇죠. HBM4에서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곽 파트너님도 HBM4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HBM3하고 HBM4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기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큰 틀에서 HBM,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5세대에서 6세대, 4로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의 변화나 차이가 뭔지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박 이사님 좀 해주신다면요. 특별히 달라질 건 없는데요. 일단 HBM3E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이크론이 사실 만들기는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3E 같은 경우는 사실 HBM 관련돼서 HBM2나 2E는 삼성전자가 먼저 만들었고 HBM3E는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만들었는데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3E, 4E 단계는 그냥 발열이나 어떤 속도 이런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빨라진다. 그렇죠. 네, 점점 빨라지고 이제 발열도 적고.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의 HBM을 사실 2014년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한 2년 동안 굉장히 큰 소송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하이닉스 말하는 얘기는 딱 그거죠. 이게 만약에 하이닉스의 HBM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준은 하이닉스 HBM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 HBM3 만들고 있는데 AM 들어가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안 쓰는 이유는 하이닉스 거보다 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기준이 하이닉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퀄 테스트도 뭐 HBM3E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서 다른 양산을 하고 있고 쓰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안 쓰는 이유는 하이닉스 거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퀄 테스트 자체가 그 칩 자체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하이닉스 HBM3E 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느냐에 대한 퀄 테스트거든요. 사실 그거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결국은 파운드리 쪽 관련된 문제라고 그쵸. 연결돼서 네.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돼야 되겠군요. 자, 곽 파트너님. 사실은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얘기하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실적 좋게 나오고 등등등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없잖아 있는데 외국인들은 안 사더라고요. 거의 한 번에 하루인가 사고 계속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HBM과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 박 이사님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나 이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는? 복합적이라고 사실 좀 보여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된 뭐 지금 수정 가능성이라든지 트럼프 지금 이제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도 외국인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HBM 파운드리 결국에는 근원적인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 자체가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이닉스 그 SK 하이닉스에 이제 인재 채용했을 때 SK 하이닉스에 갔었던 사람들이 삼성전자 갔다가 다시 지금 다시 SK 하이닉스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이미 시장에서의 경쟁력 자체가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에 드는 플레이어들이죠. 플레이어들이 결국 지금 SK 하이닉스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결속력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좀 올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쇄신에 대한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또 초격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추격자 입장이 그렇죠. 되어버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부도설도 나왔잖아요.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 마음의 부도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거의 이제 4만 전자까지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 하반 경지성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사실 해결이 돼야지만 본격적인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라는 거,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들어왔어요. 거기에다가 패스트 트랙에 대한 부분들까지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탁탁 붙어줘야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죠. 반등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래도 저점을 계속 들어올리는 분위기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부분들도 이에 대한 지금 부분 때문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파운드리 지금 뭐 TSMC 손을 잡았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보니까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HBM4에 대한 지금 수요 니즈가 있는 상황이라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4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네,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파트너십으로 엔비디아 잡았어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또 TSMC와 협업을 하겠다고 네, 네. 하죠. 그리고 이제 HBM4에 대한 또 그런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까지 지금 이런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을 지금 상대로 계속해서 또 협업을 해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올해는 좀 토대가 좀 깔리지 않았나라고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또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향후에는 또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모멘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HBM 지금 3 같은 경우에는 8단이랑 지금 12단만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앞으로 향후에는 또 지금 16단 더 나아가서 뭐 24단 이렇게까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때는 삼성전자도 비로소 수주를 또 끌어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서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승부를 봐야 되는 그 지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HBM4 역시도 단수가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단수에 대한 경쟁에서 기술력에 대한 차이, 그게 결국엔 내년과 내후년의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네네.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HBM을 네네네. 놓치긴 했지만 키워드가 그래도 두 가지 정도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PIM이라고 해서 예, 예. 메모리에다가 프로세서 네. 연산 기능을 이제 더한 그런 예. 이제 제품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메모리와 장치를 연결해서 대용량을 부여하는 CXL까지 사실 이 이슈도 네, 작년부터 들어왔었던 이슈였는데 아직까지는 네. 시장에서 HBM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렇죠.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이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 삼성전자의 네.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요구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런 점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키워드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먹거리들이 그래도 예. 살아있는 재료로서는 살아있는 중인 것 같다라고 예.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HBM 하나 뭐 공급하는 거 외에도 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참 많다라는 거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 뭐 HBM 얘기가 나와서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쭉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오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HBM과 관련돼서 컬테스트 통과에 대한 시원한 소식을 들려주지 못하자 삼성전자의 주가 올해 내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6월에서 7월 그 사이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반도체 업황 점점 커지면서 88,000원대까지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HBM과 함께 AI 성장과 함께 삼성전자 10만 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졌었는데요. 퀄테스트 통과 오보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일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데요. 21선이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5만 원 선도 이탈하면서 49,900원까지 터치했고 삼성전자는 10조라는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할 땐 더 가파르게 상승했고 지금도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고요. 특징적인 거 보게 된다면 21선도 SK 하이닉스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누가 더 엔비디아의 공급을 많이 하느냐라는 그 포인트 하나만으로 주가의 1년 차트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10조 부양차 카드를 꺼내든 그 단 하루를 제외하고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삼성전자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향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테크윙이 있을 것 같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만 보게 된다면 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게 되더라도 5일 차트가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자체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테크윙뿐만 아니라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확보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는 2%가량 상승하면서 12만 5,500원대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YC 같은 경우는 1.8%가량 상승하면서 10,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가옵칩스는요. 5거래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죠. 22일자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엇갈린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에만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방향성도 부진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엇갈린 흐름까지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SK 하이닉스향 기업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앵커가 정리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향 또 하이닉스 향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박근혜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먼저 준비를 좀 하는 게 있잖아요. 여름에는 뭐를 사고 겨울에는 뭐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갈 때 보면 이제 후공정이 먼저 가고 나중에 이제 전공정이 좀 약간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이 HBM 중심의 어떤 D램 진영에만 이제 이목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낸드 쪽이 너무 지금 그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소외되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낸드 쪽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D램 쪽보다도 낸드 쪽 기업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요즘에 낸드 가격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던데. 그렇죠. 그럼에도 네. 이제 SSD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SD 중심으로 본다.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HBM들이 D램들이 이제 일을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뭐 AI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누가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서비스들로 우리가 보통 이미지 같은 걸 많이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저장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그 SSD 관련돼서 이제 낸드 플래시에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지금 바닥서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후공정 같고 전공정 같듯이 D램의 중요성이 대두됐는데 보니까 이게 낸드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네라는 식으로 시장이 지금 비유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익 IPS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면은 뭐 사실 삼성전자 향이 굉장히 확실한 좀 기업이기 때문에 원익 IPS가 지금 가닥권에서 굉장히 좀 약간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방막 공정에서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일단 뭐 증착 공정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이죠. 우리가 이제 몇 단 얘기할 때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HBM에 이어서 SSD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중요할 텐데 실적이 좋은데 떨어지는 기업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실적이 안 좋아져서 떨어졌을 때 앞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주가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익 IPS 물론이고 이제 낸드 관련된 주식들이 거의 다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D램 쪽보다도 낸드 쪽이 이제 뭐 오늘 기준으로 당장 뭐 내일서부터 이제 뭐 낸드 쪽이 관심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업황상은 낸드 쪽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내년 쪽에는 전 D램 쪽보다는 낸드 쪽이 조금 시장이 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네. 설명드리면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네. 가격이 거의 그 코로나 때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까지 원익 IPS가 내려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수급상으로도 기관 쪽이 매도가 상당히 많아서 하락폭이 깊었는데 기관 쪽도 거의 매도가 나온 상황이라 기관 쪽이 상당히 조금만 뭐 매수 쪽에 가담해 준다라고 하면 전환해 준다라고 하면 원익 IPS 지금 가격권에는 뭐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원익 IPS 말씀해 주셨고, 자,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이겠어요? 네, 전 YC 가지고 왔는데요. YC. 지난주에도 다른 전문가님 YC 예, 가지고 예, 왔었던 한번 것 했었어요. 같은데 예.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 공정 과정에서는 당연히 저는 원익 IPS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소재단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지금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솔브레인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YC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단에서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율을 11%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율 싸움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불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테스트 장비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4분기부터 YC 쪽에서 만든 이 신제품 그 후공정 관련 검사 장비 HBM 장비거든요. 예, 예. 이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당 한 30억 원 전후 정도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화성 공장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쪽으로 이제 입고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5세대 HBM3 양산 거점을 이제 평택으로 낮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주고 그러겠네. 있기도 하고요. 예. 사실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드램보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수율 경쟁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핵심 공정이기 때문에 이 후공정 관련해서 YC가 만든 이 신제품이 지금 이 4세대뿐만 아니라 향후 지금 5세대 HBM4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향후 매출 발생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쪽이랑 지분 관계를 맺고 있고 삼성전자 쪽에서 이러한 장비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만든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SK 하이닉스와. 근데 이 YC 쪽에서 SK 하이닉스 쪽에서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지금 현재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테라다임 쪽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가 관리를 좀 하기가 힘든 구조이다 보니까 국내 고객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SK 하이닉스 향 수주까지 따낸다 한다면 HBM에 있어서는 1, 2위 그런 그렇죠. 이제 기업들을 같이 함께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당연히 저는 긍정적이라 보여지고 현재 YC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조정이 거진 다 나와준 상황입니다. 지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나온 상황이거든요. 월봉상 20월선 구간대가 이제 강력한 예. 지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여기서 다시 그 추세가 돌아가는지 일단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소부장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요 생산업체들 다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YC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박근효 의사는 원익 IPS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